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감정 기복이 심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성격으로 볼지, 질환으로 볼지, 어떻게 진단을 내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나나 주변 사람의 감정 기복이 심하다면 어떻게 원인을 찾아갈 수 있을지 오늘 영상으로 알아보시죠. 네, 정신과 의사들이 처음으로 물어보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은 평소에도 감정 기복이 계속 심한 편인지 혹은 원래 그러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네. 원래부터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었다면 이건 성격이나 기질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걸 막 되게 크게 받아들이고 막 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이제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보통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정신과에서는 사람의 성격을 A군, B군, C군으로 세 개로 나누는데 그 중에 B군 성격은 감정이 굉장히 극적으로 변하고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성격군입니다. 그래서 네 개가 있는데 경계성 성격, 연극성 성격, 자기애성 성격, 반사회성 성격이 여기 속해요. 여기에 속하는 이제 연극성 성격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관심, 내가 어떤 무리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중심에서 벗어나는 걸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하고요. 네, 관심 받기 위해서 어떤 굉장히 극적인 표현들을 좀 사용을 합니다. 맞아요. 뭐 남들이 막 무슨 대화하고 있어도 결국은 다 자기로 돌아오게. 맞아요. 깔딱이처럼. 네. 그리고 막 갑자기 이제 막 좀 부적절해 보일 수 있는 막 행동들을 하기도 하죠. 갑자기 관심을 끌려고 막 네. 갑자기 막 이러면서 막 과장된 액션 이렇게 못하겠다. 네네네.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네. 아니면 굉장히 좀 꾸미는 걸 잘한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고, 또 경계성 성격 같은 경우에는 이 버림받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붙잡으려고 굉장히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죠. 맞아. 극단적인 감정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요. 죽어버리겠다. 네. 혹은 난 정말 이러면 견딜 수가 없다.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훨씬 더 크게 나오기도 하죠. 네, 맞아요. 네, 다음으로 이제 자기애성 성격이 있어요. 자기애성 성격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추앙받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위한 노력을 이제 물밑에서 백조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 생각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주변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별거 아닌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누군지 알아! 화를 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칭찬을 했는데 이 칭찬 가지고도 막 뭐라고 한다든지. 맞아요. 칭찬했는데 갑자기 화낸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사실 겨우 이런 걸로 나를 칭찬해? 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갑자기 막 친하게 놀고 있다가 농담을 탁 장난 조그마한 거 걸면은 표정 싹 굳으면서 너 내가 이렇게 같이 놀아주니까 같은 급으로 보였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약간 PTSD 오는 느낌이었어요. 네. 내부자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기질적으로 말하면 ADHD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ADHD는 이제 주의력 결핍과 충동 조절이 어려운 과잉 행동의 특징이잖아요. 어떤 충동이 올라왔을 때 조절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불쑥 나올 수 있는데 그때 감정 기복이 좀 큰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목소리도 크고 표현이나 언행이 좀 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남들이 얘는 감정 기복이 왜 이렇게 심하지? 라고 느낄 수도 있고, 실제로 ADHD를 가진 분들이 감정 기복이 좀 실제로 더 큰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성격이나 기질이 아닌 평소에는 기복이 크지 않았는데 어느 시점부터 좀 달라졌다 라고 한다면요, 이럴 때는 감정 조절이 전처럼 되지 않는 이유를 찾아가야 하겠죠. 그래서 보통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는 게 조울증, 양극성 장애입니다. 기분이 왔다 갔다 해, 감정 기복이 심해 라고 하면 보통 가장 흔하게 하는 얘기가 너 조울증 아니야? 맞아요. 네, 이 얘기거든요. 나 조울증인가 봐. 이게 조울증이라는 게 기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뇌의 기능에 변화가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기분이 막 들뜨거나 뭐 과대해지거나 아니면 예민해지면서 동시에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가 동반되는 그런 질환을 양극성 장애라고 하는데요. 보통 조증이라고 하면은 진단 기준이 이제 일주일 이상 이런 변화가 지속이 돼야 돼요. 근데 보통 조증이 한번 오면은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 너무 갑자기 이전과 다른 모습이 뭐 일주일 이상, 한 달에서 세 달 가까이 막 이렇게 지속이 된다. 그랬다면은 양극성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오히려 더 얌전하고 조용하신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성적이고.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너무 목소리도 크고 에너지가 넘치고 잠도 안 자고 막 술자리 계속 버리고 돈을 펑펑 쓰고 돌아다닌다 이러면 이거는 분명히 조울증이 온 걸 수 있겠구나. 네. 그러다가 갑자기 몇 달 지나면 또 얌전해져 있어요. 우울해져 있고.
이럴 수 있는 거죠. 평소에는 되게 다 잘 참고 이러는데 너무 쉽게 짜증내고 막 이런 경우에도 좀 의심할 수 있겠죠. 또 나오나 싶을 수도 있는데 역시 우울증일 때도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어요. 네. 감정을 느끼는 뇌의 부위인 편도는 예민해지고 감정을 반대로 조절하는 부위인 전전두엽의 기능은 저하되기 때문에 우울증에서도 감정 기복이 많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기분뿐 아니라 예민한 기분, 이리터블 무드 역시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특히 비정형 우울증이라고 하죠. 비정형 우울증에서는 주변 상황에 더 예민하게 반응해서 심한 기분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되게 흔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울증에서는 되게 식욕도 줄어들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렇게 되는데 비정형 우울증에서는 식욕이 늘어나서 좀 폭식을 하고 체중도 늘어나고 종일 잠잘 정도로 과수면 보이는 게 특징인데 이 경우 상황에 따라서 기분 변화도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평소와 이제 달랐을 때 또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PMS, PMDD 같은 월경 주기와 관련된 이런 기분 변화들입니다. PMS라 그러면 이제 월경 주기 시작 며칠 전에 시작돼서 보통 이제 월경이 시작되면 호전되는 그런 신체적, 심리적인 증상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급격히 변화하는 그런 시기에 기분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도 같이 변화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뭐 식욕이 변화하고 수면이 변화하고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감정 기복이 심한 것 역시도 흔한 증상 중에 하나죠. 맞아요. 근데 이게 며칠이면 괜찮은데. 맞아요. 그런데 이게 뭐 일주일에서 10일 전부터 시작을 하는데 막 2주 전부터 시작을 하거나 맞아요. 네, 진짜 오래 지속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월경 시작하면은 보통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월경 다 끝나고 뒤에 며칠까지도 지속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다 합치면은 보름이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이럴 때는 내가 월경 때문에 생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성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볼 때는 이건 분명히 PMS인데도 의외로 이게 내가 PMS인 줄 모르시고 인지하지 못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 현대인들에게 정말 많은 건데요. 스트레스, 번아웃, 불면 등이 이렇게 예민한 짜증이 많은 감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감정 기복이 많고요. 특히나 만성 불면으로 인한 경우에 진짜 많아요. 사람들이 만성 불면 이러면 난 참 잘 자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7시간 이하의 수면을 계속적으로 취하는 삶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거는 내 뇌는 사실 계속 지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한번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예민한 데가 어디냐? 이제 대학병원 간호사분들의 태움 문화 얘기가 나오고 저희 이제 전공의 할 때도 저희 전공의 사회도 뭐 지옥이었잖아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뭐 아직도 뭐 얼마나 좋겠어요. 힘들겠죠. 그래봤자. 네, 그럼 그런 것들은 왜 그럴까?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생명을 다루는 곳이니까 뭐 다들 엄청 예민해져야 되고 완벽해져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 못 자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3교대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수면 패턴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고 전공의들은 만성 불면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뇌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의 경우에 수험생들이나 취준생분들이나 회사 다니면서 또 자기 개발하시는 경우들 아니면은 회사 너무 늦게 끝나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출근할 거 생각하면 너무 아까워서 핸드폰 밤새 보다가 만성불면이 계속 그거를 체력으로만 버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 나도 모르게 내 감정선은 계속 예민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내가 원래 그랬나 아니면 언제부터 좀 달라졌나 나눠보시고 그 다음에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탐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원인을 탐색해 봤는데 좀 어떻게 하면 이런 감정 기복이 줄어들 수 있느냐 또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딱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좀 어렵겠죠. 다만 이제 성격이라면 이제 기복이 심해지는 어떤 이유를 찾아보고 교정하는 어떤 상담이 좀 더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길게 해야 될 거고요. 네. ADHD나 뭐 조울증, 우울증, 뭐 PMS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좀 위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뭐 상담이나 약물 이외에도 내가 이제 좀 해볼 수 있는 팁이 있겠느냐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서 그냥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감정 기복, 감정 자체를 어떻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이나 행동을 대신에 좀 조절하시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생각을 멈추거나 돌릴 수 있는 어떤 수단을 평소에 마련을 해 두셨다가 그렇게 감정이 조절되지 않고 감정이 기복이 심할 때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요. 행동적으로는 당장 몸을 움직이는 것 그런 점에서 걷기를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나가서 그냥 한 10분 걷고 네. 혹은 너무 힘들 때는 그냥 계속 뛰고 이러고 오면은 감정도 어느새 많이 누그러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은 이제 경험자와 관찰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막 경험자는 지금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막 미치겠지만 사실 그거를 마치 스크린 속에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나의 관찰자라는 게 내 마음 더 깊숙한 곳에 내 중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찰자의 기능을 더 강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너무 힘들 때 한 발짝 떨어져서 마치 스크린 속의 인물을 보는 것처럼 아, 내가 지금 이런 감정으로 힘들어하고 있구나 라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내 감정은 훨씬 덜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또 메타인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 기능은 우리가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강화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오늘 감정 기복이 있을 때 어떤 이유로 생기는지 또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이런 감정 기복을 조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는 이런 이유로 좀 감정 조절이 안 되더라. 그리고 이렇게 해보니까 좀 도움이 되더라. 이런 거 같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